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오리엔탈 컬처 홀딩, 줄여서 OCG라는 회사에 대한 건데요. 이 회사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래도 함정. 내리잖아요? 그래도 함정. 투자자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아주 교묘한 구조적 함정을 만들어 놨다는 건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이 주식을 사는 건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질문을 사는 것과 같다. 와,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는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주가 차트만 보고 재무제표 숫자만 봐서는 이 회사가 가진 진짜 문제가 뭔지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주식인가? 질문인가? 입니다.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OCG는요, 정말 특이하게도 주가가 떨어질 때도 심지어 오를 때조차도 투자자들을 그냥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속으로 밀어넣어 버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투자자들이 처한 딜레마가 딱 이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이거 하방 함정 터지는 거 아니야? 하고 무섭고,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이러다 상방 함정에 막혀서 수익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하고 또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내려도 공포, 올라도 공포. 이 양쪽의 공포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회사가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둔 두 개의 구조적인 장치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바로 하방 함정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 무기, 그게 뭐냐? 바로 주식 병합, 우리가 흔히 역분할이라고 부르는 것의 위협입니다. 역분할, 이게 뭔지 간단하게만 짚고 갈게요. 말 그대로 주식을 합치는 거예요. 회사가 여러 개의 주식을 묶어서 더 적은 수의 주식으로 만드는 건데 대신 한 주당 가격은 그만큼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10주를 1주로 합치면 주가는 이론상 10배가 되는 식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회사 가치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와,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4,000대 1. 이게 무슨 말이냐면 OCG가 2025년 11월 28일까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이 가진 주식 4,000주를 그냥 단 한 주로 합쳐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니, 4,000대 1이라니.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죠. 이 극단적인 비율 자체가 우리 회사 위험합니다 라고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게 그렇게 위험한 신호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우리 회사는 한번 망가지는 걸로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둘째, 이걸 한 번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 쓸 수도 있습니다. 셋째,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려서 비싸게 보일 때 돈을 끌어오려는 그런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말 회복하고 있는 건강한 회사라면요, 절대 이런 극단적인 카드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주가가 안 떨어지면 괜찮을까요? 천만에요. 하방 함정을 겨우 피했다고 안심하는 순간 이번엔 주가가 오를 때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이야기, 상방 함정. 그 정체는 바로 ATM 오퍼링의 그림자입니다. ATM 오퍼링, 애터마켓의 약자인데 이름이 왜 ATM일까요? 진짜 우리가 쓰는 그 현금 인출기처럼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냥 즉석에서 주식을 새로 찍어서 시장 가격으로 바로바로 팔 수 있는 제도거든요. 말 그대로 회사 전용 현금 인출기인 셈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주가가 좀 오를만 하면 위에서 찬물을 확 끼얹는 상방 함정의 핵심 무기입니다. 근데 그 인출기 한도가 얼마냐? 이것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2억 달러. 지금 환율로 치면 거의 2,700억 원이에요. OCG가 2025년 12월 11일부터 이 어마어마한 금액만큼 주식을 시장에 그냥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주가가 오르려고 고개만 들면 바로 터질 수 있는 엄청난 매물 폭탄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유상증자랑 이 ATM이 뭐가 다르냐면요. 일반 증자는 그래도 예고를 하잖아요. 언제, 얼마에, 몇 주를 발행하겠습니다. 딱 정해놓고 하니까 투자자들도 계산이 서요. 이 정도 희석되겠구나. 근데 ATM은요? 그런 게 없어요. 언제, 어떤 가격에, 얼마나 팔지 아무도 몰라요. 완전 회사 마음대로죠.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이 투자자들을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을 전문용어로 오버행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주가 위에 무언가 무거운 게 걸려있다, 오버행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OCG의 경우에는 2억 달러짜리 매물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게 머리 위를 맴돌고 있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처럼 주가 상승을 꽉 누르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오버행입니다. 오를 만하면 저거 파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가 덮치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이야기, 기반의 균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멀쩡한 회사가 왜 이런 극단적인 장치들을 그것도 양방향으로 준비해뒀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실마리는 바로 과거의 한 사건, 회사의 신뢰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렸던 2022년의 어떤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연결됩니다. 자, 보세요. 2020년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다 2022년 7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중국에서 회사 핵심 관계자가 구금되고 더 중요한 건 신탁 계좌 같은 것들이 동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마치 이 사건 때문에 생긴 구멍을 메우려는 듯이 2025년에 4,000대 1 역분할 권한을 확보하고 2억 달러짜리 ATM 프로그램을 장착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사건이 터지고 그 후에 비상식적인 대책들이 착착 준비되는 이 흐름 딱 맞아떨어지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동결된 계좌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회사 돈이랑 고객 돈은 절대 섞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하죠. 그런데 고객의 돈을 막아두는 신탁이나 에스크로 같은 이름의 계좌가 동결됐다는 건 이건 정말 신박한 문제거든요. 이 회사 내부 통제 완전 엉망이었던 거 아니야? 혹시 고객 돈까지 위험했던 거 아니야? 이런 근본적인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이 나중에 회사가 왜 그렇게까지 이상한 무기들을 준비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퍼즐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투자자의 딜레마. 그럼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는 지뢰밭, 뒤로는 불신의 늪. 이 사이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이제 핵심은 명확해졌습니다. 이 OCG라는 주식의 스토리는요, 더 이상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까 하는 사업의 이야기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회사가 만들어 놓은 이 복잡한 구조의 미로를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에 문제가 된 거죠. 즉, 펀더멘탈보다 이 구조적인 리스크를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먼저 단기적으로 본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오버행 폭탄을 항상 경계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기술적 매매 정도가 가능하겠죠. 중기적으로는 주가가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저항선 근처에서는 ATM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 비중을 줄이는 식의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럼 장기 투자는요? 이건 조건이 붙습니다. 이런 주식 찍어내기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 자체가 돈을 벌어온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글쎄요, 어렵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 회사의 진짜 목표가 사업을 회복시키는 거였다면 과연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이고 이상한 도구들을 미리 다 준비해 둔 걸까요? 이 풀리지 않는 질문, 이것이야말로 오리엔탈 컬처 홀딩이라는 회사가 던지는 진짜 질문이자 투자자들이 끝까지 답을 찾아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